네, 이어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윤석열 당선자 우선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에 250만 호, 그리고 이중 수도권에만 1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치를 봤을 때 현실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게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250만 호의 계획이지 임기 내에 250만 호를 모두 공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50만 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한 200만 호 정도 되고요. 추가로 한 40만에서 50만 호를 더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250만 호가 다 공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런 계획, 기존에 있는 계획에 한 50만 호를 더 추가해서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겨우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올리겠다라고 하고요. 초과이익 환수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야당 시절에 했던 공약 내용과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전제 조건은 주택시장을 자극해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가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라도 주택정책의 우선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규제가 다 풀리지는 않을 거고요. 순차적으로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풀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경감한다면 현재 이 침체되어 있는 시장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세제 개편도 이제 주요 공약의 내용인데요. 이제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 거래세를 좀 낮춰줘야 되고 보유세 부담도 낮춰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약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이제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를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한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정도, 그 정도는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간 면제 정도는 충분히 이제 여야 국회에서 합의해서 가능하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다른 세제 규제들이 모두 다 풀린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활기를 띠게 될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대선을 앞두고요. 1월, 2월 주택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까지도 안 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다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또 기대감이 커져 있는 만큼 단기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계속 대세 상승이 되려면 결국에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는 그런 변수들에 따라서 대세 상승이 되느냐,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된 다음에 다시 또 보합이나 하락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전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